반갑습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타워기사입니다. 아유, 주말 자들 보내셨습니까? 또 주말에 시골 가서 아들하고 반도 들고 물에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매운탕도 끓이 먹고 그래 하루 놀다 왔습니다.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뭐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손에 한 번씩 가마 일하기 바빠가지고 놀 시간도 없는데 이번 주에는 가가지고 오로지 휴식만 딱 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피로가 많이 풀리고 좋네요. 오늘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타워크레인에 대해가지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물론 메일을 보내드리면 좋겠지만은 인양감 들고 가자. 인양감 들고 그 궁금함이 그분만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 이 타워 크레인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그분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뭐라 했냐면은 이분이 이번에 타워 크레인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 월급. 두 번째 사항이 일이 많은지. 세 번째 노조 가입이 필수인지. 네 번째 작업 환경이 아주 위험한지. 다섯 번째 일의 난이도는 어떤가. 크게 궁금한 거는 5가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월급 같은 경우에는 초보 타워 기사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경력직이 되면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초보자들 지금 얼마 가져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쪽 루트 자체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아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취직하고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주는 대로 받아도 이 타워를 어디 가서 만져볼 때가 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해야죠. 처음에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해야지 뭐 이쪽 일을 시작해 볼 거고, 또 일 시작하기 전에 이 장비를 조금 알아야지 사실은 만져봐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돈 안 줘도 처음에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좀 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당장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일단은 장비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경력직이 되면은 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또 하면은 노동조합에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을 받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 많은지,
일은 뭐 많을 때도 있고 더 없을 때도 있고, 그거는 이렇게 딱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건설 경기에 따라서 우리 일도 많아졌다가 적었다가 막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딱 뭐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 건설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조 가입이 필수인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는 사실 노동조합에 뭐 가입을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도 되게 많았었고, 가입했는 사람들이 안 했는 사람들을 질타를 하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뭐 방해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도 쉬게 된 그런 기본적인 계기가 이런 타운 노동조합에서 모든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했고 또 목소리도 낼 수 있었고, 타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IMF를 겪으면서 사실 설 자리가 없고 또 건설사에서 다 내쫓기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결국에 노동조합이었고, 지금은 분명한 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가입을 원하고 있고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노동조합에 와 있는 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비조직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인이 하여튼 선택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아주 위험한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타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위험에 지금 너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젖었다고 해야 됩니까?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무리 타워 크레인이 낮거나 아니면 뭐 건물에 연결이 돼서 브레싱을 타고 지나가서 뭐 올라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30-40m는 아무리 낮아도 사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어 올라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미끄러지거나 사다리를 손 놓치거나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보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위험해 보이고 그럴 겁니다. 누구나 다. 네. 처음에 타워 크레인을 쉽게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네. 다들 두려워서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몸에 힘을 너무 막 쓰고 이래서 진짜 근육에 경련이 오시는 분도 있고 올라와서 힘이 다 빠져서 못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 네. 다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네.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 그 점 말고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는 크게 환경이 아주 위험하다.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고 또 안전하다면 안전할 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회사를 다니는 이런 그런 데에 비해서는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조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뭐 일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따라서 뭐 힘들고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쉬운 데도 있고 또 한랑한 데도 있고 빡신 데도 있고, 그것도 현장 여건마다 다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떠도는 글을 보면 현장 한 개를 하고서 그 뒤에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 무기한 대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다음 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있는 타워 기사들 대부분이 다음 현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함을 항상 안고 일을 해야 되고, 그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조에 가입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득일까요? 뭐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일반 노동조합에 있는 기사들보다 공백 기간이 줄어들겠죠. 회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계속 쉼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조합 가입이 힘들어지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들보다는 급여가 좀 작을 테고, 대신에 그 회사 생활을 잘 해서 빨리 클 수도 있고 관리자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임대 사업을 또 바라보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도 관리자 하시다가도 다 지금 나와가지고 노동조합에 지금 가입이 돼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회사 관리자들이 타워 기사들보다 돈을 더 못 벌어갑니다. 일은 더 못되고 힘들고, 정말 일은 진짜 뭐같이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타워 기사들은 늘 똑같은 현장에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같은 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하니까 조금 한량하죠. 그 관리자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자들을 돈을 진짜 뭐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관리자를 할란가 몰라도, 관리자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이고 돈도 적게 해주지 일은 많지 힘들지 하니까 결국엔 다시 또 레바떼를 잡게 되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타워 크레인이 위험한 일이라고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고, 사고 영상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설치 해체 시 상승 하강 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타워 크레인 기사분들도 이 작업 시에 운전실에서 작업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면 설치 해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오셔서 운전실에 작업을 하시나요? 아직 실기 연습도 안 해봐서 감이 안 오긴 하는데 타워 기사가 아주 어렵나요? 일단 타워 기사분들이 이 작업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타워 기사들이 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타워 기사들이 이 노동조합에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타워 기사들이 직접 본인이 타는 장비들을 코핑을 하고 해체 시에 다운도 하고 했는데, 코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 타워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돼 있고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우리가 직접 다 했어요. 운전을 레버 잡고 했는데, 이게 왜 안 하게 됐냐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이 작업하다가 타워가 넘어가서. 근데 그때 죽을 때 이 도비들보다 운전기사들이 죽어버리면 운전기사들이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타워 노조에서 그러면 우리 이거 대책을 마련 안 해주면 레버를 안 잡겠다고 해서, 지금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해체 시에 다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계약 자체가 현장 종료 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까지 해달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다운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모가지가 돼서 현장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코핑 올리는 작업할 때는 저희가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또 다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거의 할 일이 없었고 지금도 안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되지 못한 비조직된 노동자들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위험한 작업을 감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매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워가 아주 어렵냐요 라고 하는데, 타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타워 운전은 제 아들 중학교 1학년에 제 아들 데리고 와서 시켜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이게 왜 타워를 접하기가 힘드냐면은 아무래도 지상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잘 없다라는 거. 특히 지금은 그래도 타워 크레인 학원이 있고 면허증이 있어서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면허증을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전에 하신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타워 크레인 면허가 없을 때 이 일을 했거든요. 타워 크레인 면허도 없었지만은 타워 크레인이 건설 장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위험 기계 기구라는 그냥 그런 명칭의 기계였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면허증도 없었고, 우리는 기중기 면허로 또 이 타워 크레인을 운전을 했었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더 진입하기가 더 힘들었죠. 어쨌든 지금은 면허증을 공식적으로 딸 수 있고 본인이 분명히 노력만 하면 이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면허증 따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적으로 본인들이 조금 진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는 이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항상 일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사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20년 전에 이 직업에 들어올 때도 선배들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었고 뭐하러 왔냐라는 식으로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 밥그릇을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새로 생겨나는 분들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세월은 자꾸 가게 돼 있고 나이는 먹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이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분명히 자리가 또 메워져야 됩니다. 물러나는 세대들만큼 그 자리가 또 메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타워크린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고, 또 이 영상을 보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옛날에 선배들이 하던 그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더 타워크레인이라는 기사가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서포트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말고 진짜 저 사람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좀 정신이 좀 건강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돈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짜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좀 물갈이가 돼가지고 세물이 좀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연락 주셨는 그분한테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타워 기사는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